0.5리터 500ml 제품 6개를 5만원에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오렌지 맛은 1.5리터 6개가 만원대예요. 가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근데 이걸 왜 살까요? 네이버 랭킹 순으로 봤는데도 수요가 전혀 보이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정말 다양한 취향이 있고 비주류 상품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 상품이 실제로 팔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알려주는 남자 헤렌입니다. 네, 오늘은 팔린 상품을 분석을 해보면서 초보자들이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지, 초보자들이 팔아야 되는 물건은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상품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부분 처음에 물건을 찾을 때 이거 좋네? 라고 해서 물건을 올리는데 보통 거기서 좋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라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물건을 팔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을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주류와 비주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초보자는 주류 상품을 팔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주류 상품을 팔아야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초보자도 내 물건을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비주류가 무엇일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이키는 과연 주류일까요? 비주류일까요? 네, 당연히 나이키는 주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나이키 브랜드를 보고 주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은 주류지만 나이키 농구공은 비주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구공이라는 이 카테고리에서는 정말 좋은 브랜드가 많아서 나이키 농구공은 막 완전 쩔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사고 일부만 찾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키만 보고 주류다 비주류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은 브랜드로 나눌 수도 있고 카테고리로 나눌 수도 있고 옵션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브랜드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콜라에서 코카콜라는 주류 브랜드죠. 우리는 이걸 주류라고 합니다. 그럼 비주류는 뭐가 있죠? 네,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을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카테고리인 콜라를 기준해서 브랜드로 주류, 비주류를 나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카테고리의 관점에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류가 콜라라고 했죠. 콜라라는 카테고리는 주류예요. 여기서 좀 비주류 카테고리 뭐가 있냐면 다른 음료는 비주류가 될 수 있겠죠. 다른 탄산음료 혹은 탄산음료가 아닌 다른 음료들이 뭐 비주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주류와 비주류를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브랜드로 나누지 않았죠.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상품들 있죠. 여기 보이는 음료들은 전부 브랜드가 코카콜라 브랜드입니다. 네, 코카콜라가 코카콜라만 파는 게 아니라 많은 음료들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전부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코카콜라지만 주류가 아니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브랜드는 코카콜라인데 음료가 카테고리가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옵션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류랑 비주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류는 뭐가 있죠? 그냥 일반적인 코카콜라를 우리는 일반 뭐 주류 상품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비주류는 뭐냐면 먼저 브랜드 관점에서는 코카콜라가 아닌 다른 콜라를 비주류로 봤죠. 다음에 카테고리 관점에서는 콜라가 아닌 뭐 환타, 사이다 이런 거를 비주류로 봤어요. 물론 사이다가 비주류라는 건 아닌데 카테고리로 이제 나눴을 때 그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고, 옵션 관점에서는 뭐냐면 브랜드도 코카콜라가 맞아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콜라 계열이 맞아요. 근데 옵션이 다른 거예요. 일반 주류 상품은 코카콜라에서 일반 콜라 맛이지만 콜라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맛들이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공략을 해야 초보 셀러들이 좀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는 없기 때문이고, 한국에 없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먹기 때문인 거예요. 혹은 먹어도 수요가 적으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리 콜라보다는 일반 콜라를 훨씬 더 많이 먹겠죠.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훨씬 크니까 이 체리를 만들어서 그 적은 점유율의 고객한테만 팔아도 돈이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류랑 비주류라는 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제 나누는 거고, 뭐 중간에 조금 덜 주류인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덜 비주류인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제로 같은 거는
이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주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제로에서도 레몬 맛은 더 낮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요도에 따른 주류, 비주류의 그 퍼센트, 그 정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똑같은 예시인데 환타도 수요에 따른 맛 분포도가 있죠. 주류 상품은 뭐가 있어요? 옵션에서 뭐 오렌지 맛, 포도 맛, 파인애플 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주류 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이 팔죠. 그리고 그 나머지 맛은 안 보이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뭐 드래곤 후르츠 열대과일 맛도 있고, 메론 소다 맛도 있고, 피치 복숭아 맛도 있고, 뭐 심지어 딸기 맛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비주류 옵션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굳이 수입을 하지 않아서 다 해외 직구로 상품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관점을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뻔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뻔한 상품만 올리거든요. 자, 환타 오렌지 맛을 5만 원에 팝니다. 이게 1리터도 아니고 1.5리터도 아니고 500ml 제품 6개를 5만 원에 팔고 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코카콜라에서 만든 환타 맞아요. 우리가 먹는 환타 그 회사에서 만든 게 맞아요. 그리고 오렌지 맛도 있죠,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오렌지 맛은 1.5리터 6개가 만 원대예요. 가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근데 이걸 왜 살까요? 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이 있고 다양한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맛, 똑같은 제품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한국에 있는 환타는 과즙이 전혀 없고 그냥 인공색소, 설탕, 향료 이것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오렌지 맛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오렌지의 느낌은 안 나잖아요. 그냥 오렌지 향이 나는 거지. 근데 영국, 스페인, 뭐 유럽에서 파는 환타에는 과즙이 8%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먹어봤어요. 제가 작년에 스페인 여행을 갔다 왔고, 이게 여행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꼭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물론 저는 한국에 와서까지 이거를 5만 원 주고 살 생각은 없지만 뭐 사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아는 사람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냥 환타 오렌지 맛 이러고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품을 깊게 보고 다양하게 찾아볼수록 뭐 이런 빈틈 제품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도 이런 상품을 만약 우리가 새로운 걸 찾아서 판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자,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특이한 취향의 사람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소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제품도 너무나도 많다. 근데 내가 아는 제품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은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에는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적어서. 수요가 적은데 그거를 가져온다는 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직구 상품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마트라는 업체가 저 스페인 환타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는 거를 모를까요? 알아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그 정도로 많이 사진 않을 거니까. 어차피 코카콜라 딸기 맛을 가져와도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일부는 사겠죠. 근데 그걸 굳이 수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대량으로 가져오려면 수요가 많아야겠죠. 뭐 그 한번 수입해가지고 막 쌓아놓고 10년 동안 팔 거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팔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는 거고 그런 걸 직구로 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다양한 고객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니 환타를 무슨 해외 직구로 5만 원 주고 사 먹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해서 스페인 가서 환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5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는 저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먹지 않겠지만 여행을 좋아하고 음료수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나한테는 5만 원이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은 부자한테는 5만 원이 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그 사람은 굳이 뭐 그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여행을 가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외국인들이 뭐 그런 걸 알려줬다. 그래서 맛있다고 했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굳이 이 비싼 환타를 왜 사냐 할 수 있지만
뭐 방송에서 특이한 제품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는데 아 스페인에 있는 환타 중에 이런 제품도 있다 뭐 이런 걸 소개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방송 제작자 PC가 있다고 하면 뭐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살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살 때 그렇게 귀찮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냥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이런 마켓들에서 대행 업체한테 맡겨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스들만 봤을 때 아, 구매 대행 상품을 충분히 사람들이 살 수 있겠구나. 내 생각에 나는 안 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정말 비주류 제품의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비주류도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 제로 레몬 맛도 비주류라고 볼 수 있지만 비주류 하기에는 한국에도 팔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팔긴 어렵죠. 그럼 그 비주류 약간 수요가 적은 단계의 맨 아래로 가볼게요. 근데 그런 상품은 과연 안 팔리냐? 뭐 물론 정말 이상한 맛이 있다면 한국에서 안 팔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환타에서 허니 맛이 있는 걸 아시나요? 자, 아까 제가 앞에서 환타 여러 가지 맛을 보여드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봐도 허니 맛은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정말 비주류의 정말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맛이거든요. 제가 일본 사이트에서 이 환타 레몬 맛, 허니 레몬 맛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와요. 심지어 네이버에 찾아보면 상품 수가 정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상품을 찾을 때 100개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심지어 25개예요. 해외 상품 수는 9개밖에 없습니다. 완전 비주류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원래 안 팔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수요를 확인할 때 네이버에서 보통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에서 봐도 아 이거는 네이버 랭킹 순으로 봤는데도 수요가 전혀 보이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정말 다양한 취향이 있고 비주류 상품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상품이 실제로 팔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실제 판매된 기록을 정확하게 나타낸 거고요. 보시면은 이 상품이 실제로 팔렸다. 이게 아까 얼마였죠? 일본에서 3,796엔에 파는 건데 99,000원에 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빈틈 상품을 올려놓으면 물론 잘 안 팔리죠. 이게 갑자기 10개 팔릴 리는 없어요. 수요가 너무 적으니까. 근데 이거를 나보다 센 업체들이 찾아서 따라 할까요? 굳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초보자들은 처음에 하면 남들도 아는 뻔한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 생각하고 남들도 아는 뻔한 마켓에다가 뻔한 방법으로 올려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게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 뭐 아무리 키워드를 조합해봤자 이게 환타 오렌지 맛에다가 내가 해외에서 막 마진 붙여가지고 남들 파는 거 뻔한 거 파는데 키워드 아무리 붙여놓고 광고 아무리 하고 뭐 리뷰 작업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잘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가볍게 구매 대행을 접근을 하시면 이런 케이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통은 아 이거 이제 레드오션이네, 내가 물건 올려봤는데 남들 다 팔고 있어, 이거 레드오션이야, 이거 안 돼,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자, 여러분, 자 다시 볼게요. 이게 과연 레드오션인가요? 이거 심지어 24년도 3월에 팔린 거예요. 3월에 4년도 1월에 올려서 3월에 팔렸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은 아직도 블루오션이고 세상에 상품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국 그 테무나 알리처럼 확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국 테무나 알리처럼 들어올 수 있는 마켓은 테무랑 알리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뭐 미국에 있는 업체에서 아마존이 갑자기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다 상품 갖다다 깔아서 팔 수 있을까요? 저런 막 코카콜라 딸기맛 이런 것도 여기다 팔까요? 못 팔아요. 수요가 없으니까. 이미 한국에서 수입을 안 하는 것들은 미국 브랜드사에서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보자는 나만 아는 상품, 누가 뺏기 어려운 상품을, 뭐 뺏지 못하진 않겠지만 어려운 상품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환타 오렌지 맛을 경쟁하고 키워드 배우고 광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특이한 맛을 남들 모르게 조용히 파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어려워요. 경쟁해서 파는 것도 어렵고 특이한 거 찾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비교를 해봤을 때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걸 찾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